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이제 산업곤충으로 돈 버는 거 간단히 하나 해봤다, 그죠? 해보고, 또, 화분 매개곤충 공부했죠? 벌 했잖아. 벌나비. 그 다음에, 나비는 뭐,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동해등 했잖아. 그죠? 동해등어는 그럼 뭐 어떤 곤충에 포함돼요? 환경을 정하는 환경정화곤충으로. 그래서 동해등어를 활용해서 뭐 한다? 미꾸라지를 키우고 미꾸라지를 통해서 추어탕집을 한다든지, 그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다시 동해등어를 키우고 하면은 순환 시스템에 의한 이 경제성이 있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하 단계 뜨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치유농업이 뜨고 있어요. 치유농업 알죠? 아니,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야. 멘탈적으로 거의 많겠죠. 그죠? 정서적으로. 이제 그래서 시골에 조금 땅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치유농장을 꾸미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조금 큰 기관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법제화를 해서 치유농업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죠. 이 지원금들도 치유농업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올해까지는 치유농업 양성기관 이제 2급이죠. 기사, 2급 기사. 그 내년부터는 1급 기사가 아마 될 거예요. 우리 학교가 지정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시험을 쳐서 1차는 사지 쓴다. 2차는 라이팅, 서술식.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이제 치유농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으면 앞으로 괜찮을 수도 있다. 그건 지금 김해에 치유농업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도 하고, 그걸 이제 앞으로 공무원 뽑듯이 공무원처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을 거다. 그럼 어디서 주최하느냐? 어디서 주최를 할 것 같아요? 주최하고 주관 다르죠? 주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일단 해서 하고,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죠. 그죠? 그래, 한다고. 그럼 우리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하니까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서곤충 중에 가장, 많이 지금까지 접해왔던 게 깃도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또는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일반 이제 곤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크게 해볼까요? 이게 잘 보이나? 아니면 이걸로 갈까?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이 곤충이 500에서 1000만 종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곤충 분류하라면 다 도망가 버리 안 해. 처음에 곤충 하니까 좋아가지고 박사 하련다 하고 갔는데 보니 지도 교수님이 곤충 분류를 하고 있어. 그럼 학생도 분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름 다 외워야 돼. 학명 다 외워야 되고, 적어도 뭐 500만 원 아니라도 한 10,000종은 외워야 돼. 그럼 날밤 새고 하다가 이 도저히 내 적성에 안 맞다고 막 그냥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만큼 이 곤충은 복잡다기하다, 종류가 많다, 이 얘기예요. 근데 간단히 보면 아주 쉬워, 심플하게 보면 뭐냐, 알에서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얼음벌레 성충이 되는 거,
그죠? 여기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이 번데기 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에 같은 경우 우리 번데기 기관이 있었죠. 그죠? 군뱅이도 있고 다 있잖아. 그래서 야, 좌측은 뭐고 우측은 뭐냐 보면 이 좌측은 번데기 기관이 있는 것, 우측은 번데기 기관이 없는 것. 그러면 번데기 기관이 있으면 얘의 형태가 완전히 나비로 돼버리잖아.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죠. 완전히 형태가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 변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측은 뭐다? 변태는 변태인데 좀 불완전한 변태라. 그래서 불완전 변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곤충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인간에게 유익한 곤충은 다용도로 이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어린이도 쉽게 접근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신체 구조로 보면 외골격이란 말은 바깥 뼈란 얘기예요. 뼈가 우리 사람은 가운데 있죠. 몸 한가운데. 거기에 근육하고 핏줄하고 이렇게 다 있잖아. 그죠? 있는데 얘는 아니다. 바깥에 껍질이 골격이다. 뼈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머리, 가슴, 배 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리는 세 쌍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세 쌍인데 이제 개수로 치면 6개죠. 쌍이니까 날개는 2쌍이 되어 있어요. 더듬이는 한 쌍이고 앞쪽에 있죠. 그 다음 겹눈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한 살이 과정 보면 완전 탈바꿈하는 것은 아레스 애벌레 번데기 기관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다? 완전 변태고, 불완전 변태는 번데기 없이 변태를 하는 것. 요것을 불완전 변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정서곤충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의가 뭐냐 한번 보면, 애완 또는 학습곤충으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인간의 심미적, 그 심리적이나 미적, 아름다움 이런 거죠. 이런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내에서 취미생활 등 문화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애완용, 과학학습용, 곤충 생태원의 체험 관람용, 지역 행사용, 곤충 축제와 이벤트용, 그리고 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고 관찰하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특이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곤충 종들이 많이 이용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서곤충이 앞에서 정의를 했고, 그러면 정서곤충으로 선택이 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 7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위험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불 같은 거 어때요? 아이들 만지다 보면 뭐 쏘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냄새 나는 곤충도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냄새가 향 같은 냄새 나는 건 좋겠지. 어쨌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안 된다. 고약한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질병이나 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물에 감염되는 병원균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일명 인수공통 질병, 병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곤충이니까 어떻게 해요? 충인 또는 인충, 그죠? 공동 병원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죠? 그래서 감염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겉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 먹이를 언제든지 쉽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에를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누에 했다, 그죠? 누에 일생 아주 중요하죠? 지금 하는 얘기들이 중요하겠죠? 누에의 일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누에의 일생에서 보면 누에가 보통 우리 봄 누에 하는 거는 언제 시작해요? 보통 5월달에 시작하잖아. 그러면 뽕잎은 4월부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5월달에 뽕잎이 좀 많고 6월달에 더 많겠지. 그러니까
누에의 일생이 보통 며칠 정도 걸린다? 35일 40. 그러죠. 35일, 40, 길게는 45일 이 정도 걸린다, 그죠? 그러면 누에의 일생이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5월 10일에서 시작하면 원 사이클 도는데 6월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면 원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뽕잎이 많아야 된다, 이 얘기라. 근데 가을, 여름에는 어때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치고 하니까 얘가 잎은 그대로 놔두면 무성해질 수는 있어. 품질이 떨어져. 가을에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봄에 가장 꽃잎이 퀄리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이 지났다. 뽕잎이 한 9월 달까지는 잎이 번성하게 잘 성장을 해. 근데 10월 되면 영 갈변하고 해서 떨어진다. 낙엽이 지어. 그러면은 10월 달에 우리가 누에를 사육을 하려면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 그럼 우리 누에 배울 때 배웠죠? 그러면 내가 9월 달까지, 가을 누에까지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에를? 그냥 다 팔아볼 수도 있지. 아니, 약용으로 쓰고 하니까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누에 꼬치를 지어가지고 뭘 해요? 실크, 섬유를 얻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하면은, 사이클이 다 끝나버려. 그 해에. 이제 올해 한다면 올해 9월 하순에 거의 모든 게 끝나버려. 그러면 10월, 11, 12, 1, 2, 3 내년 거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만약에 애들을 이 누이를 나눠줘가지고 키운다고 하면 얼마만 키울 수 있나요? 한 4, 50일이면 끝나버려요, 원 사이클이. 그럼 애들 보고, 야, 너가 이 한 사이클 돌려가지고 누이가 알을 몇 개 넣죠? 암컷 한 마리가 500개 알을 놓는다 했잖아. 그럼 500개 알을 놓는데 너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알을 받아서 개대 사육을 해가지고 또 한 사이클 더 돌릴 거냐? 그죠? 아니면은 그냥 원 사이클만 하고 말 거냐? 그걸 결정하라 그래. 원 사이클로 하려고 하면 꽃이 지었을 때까지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먹이를 이렇게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공급이 연중 공급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 그러면 누에가 정말로 애들한테나 어른들한테나 정서적으로 이게 괜찮다 하면은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재배가 아니고 사육이지. 사육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면 좋은데, 가을, 겨울, 뭐 이런 보면은 뽕잎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는 뭐 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왜 있어요?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죠. 발전시키는 거잖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문을 배우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야, 누에가 그럼 봄하고 여름밖에 못 하는데 가을, 겨울, 이런 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뭐가 제일 문제예요? 뽕잎이 문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딱 드는 생각이, 야, 그러면 뽕잎을 가장 많이 나는 6월 달에 가장 많이 뽕잎이 달리잖아. 5, 6월에. 이때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그러면 뽕잎이 없을 때 이걸 먹이로 쓰면 1년 내 사육을 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이 된다. 근데 이제 누에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밀웜이라는 게 있어요. 밀웜 들어봤죠? 했었어. 분명히. 우리말로 뭐예요? 거절이죠, 그죠? 거저 먹는다고 내가 했잖아. 거저 먹는 게 밀웜이 영어로. 그 밀웜은 주로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하냐면은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해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고소하게 살짝 튀기면 맛있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밀웜은 원 사이클이
누이하고 비교해서 누이보다 더 빨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연중 공급이 돼야 되지. 왜? 소비가 그만큼 많지. 식용 아니면 사료용이니까 계속 섭취를 하잖아. 근데 누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크를 짠다든지 하면 누에 꼬치로 해서 끝나버리지. 그 다음에 식용이나 또는 약용으로 사육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오령 한 4, 5일 정도 돼서 가공을 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에는 연중 생산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밀농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연중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또 봉착하는 문제가 있다. 그 미름이 뭘 먹느냐라고 보면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 단백질이 많이, 단백질 좋아하겠지. 그 곡물을 많이 먹어, 곡물. 그러니까 닭사료 있죠? 닭사료. 닭사료를 이렇게 뽀아가지고 주면 얘가 잘 먹어. 그러니까 우리 미강 있잖아, 미강. 현미 도정하고 나온 백미로 만들고 남은 거. 그것 좋아, 잘 먹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뭘 만든다? 동해등이 아니고 미름, 사료로 활용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그냥 딱딱한 곡물 사료만 좋아하느냐? 아니더라. 또 뭘 해줘야 된다? 비타민도 공급해줘야 된다. 어떻게? 배추나 상추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잎을 툭 덮어놔주면 돼. 그러면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것처럼 사각사각사각하니 먹어. 그럼 수분 유지도 되고, 그러니까 보습 효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달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누에 같은 경우에는 누에는 뽕잎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얘가 이제 섭이라 그러죠. 섭이에서 이렇게 발을 딱 들고 요래 먹는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미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가 작으니까 막 이래 하긴 이렇게 해. 작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집단은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곡물 사료도 먹고 위에 있는 비타민유도 먹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상추라든지 배추 잎 같은 게 언제 나옵니까? 주로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나오죠. 여기도 겨울이 없어. 그럼 겨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부 부닥치는 문제들이 뭐냐면 겨울에 먹일 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경제성을 띠려고 하면 사료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장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급선무라는 얘기예요. 사료, 연중,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웃이 주변에 내가 배추나 상추나 없어. 근데 그거 모르고 내가 지금 없어. 원래는 뭐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사온다든지 얻어와. 저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 버려지는 거 많거든.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 다음 보는 게 애가 다 죽어버렸어. 왜 그럴까? 농약에 아주 민감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친환경 하지 않는 거, 농약 많이 친 거 줘버리면 절단 나버려요. 특히 살충제 치죠. 살충제 치면 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친환경한 걸 사료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 자, 그러면은 미름도 마찬가지고 누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푸른색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사료로 과연 뭘 쓸까? 그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 뭘 썼어요, 우리가? 군뱅이 유충 사료 뭘 했죠? 응? 참나무 톱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강 들어가고, 그 다음 미생물 들어가고,
당밀 들어가고, 그래서 발효식기가 만들었잖아. 그죠? 다 했어. 쪽지 시험 자주 쳐야 되겠다, 그지? 자, 어쨌든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유충 사료를 하니까 연중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성충 사료를 우리가 공급한 거는 뭐예요? 성충이 뭘 좋아한다 했어요? 군뱅이를 예를 들면. 달달한 거, 수액을 좋아한다 했잖아. 참나무 수액을 먹고 원래 자라잖아요. 야생할 때는, 그죠? 그래서 달달하게 만들어주자. 뭘? 처음에는 한천 있잖아, 한천.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거. 이걸 중심으로 골격으로 해서 거기에 얘가 좋아하는 설탕을 넣어주는 거지. 그럼 설탕만 넣어주면 얘가 알을 많이 놓냐? 결국은 단백질이더라. 그럼 단백질 어디 있는 거? 거기다가 미강을 넣어줄 수는 없어. 러프해서. 터프하잖아. 먹기도 그거 하고. 그러면 뭐 지금 동물이라 하기는 가축 사료 있죠, 그죠? 가축 사료 중에 탈지 분유 또는 분유가 있어요. 지방 있는 분유도 관계없고 그 분유를 같이 투입을 해주는 거라. 그럼 단백질하고 지방이 공급이 되겠죠, 에너지원이. 자, 그거하고 되느냐? 얘가 알을 많이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 영양소 3대 영양소 하면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는데 지금은 얘가 알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면 호르몬이 활성화돼야 돼. 그럼 뭐 활성화 시키는 건 뭐예요? 주로 비타민하고 무기성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추가로 넣어주는 거야. 그 비타민제를 추가해준다 했잖아. 이 성충 사료 만들 때 이래 한다고. 그러면 이제 성충 사료는 연중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사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안 와닿죠, 지금? 제가 와닿게 해줄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곤충 키울 때 젤리뽀라고 들어봤죠? 젤리뽀 있잖아. 한 10g 정도, 5g, 10g 들은 거 있잖아.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 비닐 커버 이렇게 벗겨가지고 먹는 거 젤리뽀. 그 젤리뽀를 곤충 사료로 줬다니까? 성충 사료로?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먹는 젤리뽀도 있고 곤충이 먹는 젤리뽀 있어. 그 일본 학자가 연구를 해서 곤충이 알을 가장 많이 놓고 잘 크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료를 만든 거야.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처음에 나도 많이 샀었어. 그 성분 이제 분석해 가지고 최고의 사료를 지금 얘기한 그것들이 새로 만든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뭐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키울 때야 젤리뽀 이렇게 해가 하지만은 그래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00마리, 20,000마리 돼야 되잖아. 그럼 사료를 다 주는데 젤리뽀 하나씩 까서 주면은 손톱 빠지겠죠. 내 손톱 거의 빠질 뻔한 적도 있어. 그러면 뭘 한다? 이렇게 대형으로 사료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산업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군뱅이든 누에든 동해등이든 밀웜이든 뭐든지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 사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경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곤충은 25도씨 내외에서 잘 생육한다 했죠. 그리고 변온 동물이다 얘기했죠, 그죠? 항온이 아닙니다.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온 동물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겨울에 겨울 온도를 25도씩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근데 변온 동물이니까 냉장 온도인 4도씨까지 낮춰도 얘가 활동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 봄에 다시 깨워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곤충이 갖춰야 될 요건이다. 그러면
정서곤충을 이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보면, 곤충은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얘기했죠. 곤충은 크기가 작죠. 그래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고요. 몸집이 큰 대동물에 비해서 위험성이 작은 편이고, 곤충은 짧은 기간 내에 한 살이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고요.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 키우는 학생 손들어보. 있어? 본인이 키우는 거야? 집에 부모님 키우는 거야? 부모님 키우는 거지. 그 시골에서 키우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제 아파트 내에서 그 가정 내에서 이제 키우잖아. 그러면 얘가 바깥에 못 다니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 아프면 어리 보면 안 돼. 반려동물은. 그래서 우리 집에 그 고양이 길냥이 축복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원래 이만큼 나갔어. 뭔 말인지 이해되지? 한번 아프니까 그 아이가 오줌을 못 넣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 요도 협착이 생기고. 그래서 여성화 시키는. 그러면 비용이 엄청 들죠, 그죠? 그렇게 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 키울 수 있겠어? 그거 한다면. 그래서 키울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시골에 본가에 예를 들어서 풀어놓고 키우는 건 관계가 없어. 근데 가정 내에서 뭐 맨날 같이 이렇게 자고 뭐 이렇게 뭐 해버리면 이게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곤충은 안 그래. 얘는 라이프 사이클이 고양이나 개는 보통 15년, 20년 가정 내에서 키우면 곤충은 길어야 몇 개월이에요? 길어야 1년이야. 장수 풍뎅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거, 누에 같은 거 뭐 3, 40일 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건 좀 표현이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보다는 조금 만약에 이제 죽었을 때 좀 슬픔이 조금 덜 하겠지. 그죠? 이 말 잘해야 된다. 조금 덜 하잖아. 반려동물 멍멍이는 이 애들 죽었을 때는 막 장례식 가서 장례도 하고 이래요. 그럼 뭐 맨날 며칠 울고 그래. 그 정도로 정이 말이지. 곤충은 좀 덜 하잖아. 어쨌든. 그 곤충은 뭐 해달라 소리를 안 해.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사려고 시간 돼서 주면 돼. 근데 개나 고양이는 밥 달라, 뭐 해달라, 다 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정이 이제 외롭고 쓸쓸하면 뭘 한다? 정서곤충을 키우라 이 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들 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곤충을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분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먼저 학습하고 애완곤충으로 하는 경우예요. 이제 보일까? 네. 자, 그러면 맨 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잠자리, 모개사지. 그 다음 사마귀과 대벌레류, 메뚜기류, 여치, 귀뚜라미과, 수선 오린재류, 뱀, 잠자리과, 그 다음 수서, 딱정벌레류, 딱정벌레과, 사슴벌레류, 사슴벌레 알죠? 장수풍뎅이과에 웹불 장수풍뎅이하고 장수풍뎅이, 애들 싸움 붙이는 게 되게 좋아하잖아, 이거, 장수풍뎅이. 그 다음 꽃무지과. 자, 여기 보면 사슴풍뎅이, 천박이 꽃무지로 있죠, 그죠?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긴다리 호랑 꽃무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반딧불이과. 반딧불과 전종이죠. 그 다음 거절이 하는 거, 아까 갈색 거절이 했죠, 그죠? 거저 먹는다 했잖아. 영어로 하면 밀웜. 밀웜인데 사료용도 있고 식용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사료용은 좀 커. 그 식용은 좀 작아. 그래서 옛날에는 구분했는데 지금은 수입하는 거는 전부 사료용이고 국내에는 거의 식용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 하늘소리는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다 설명하려면 뭐 이거 한 1년 강의해도 부족해. 왜냐하면 이거 다 설명해야 돼. 이게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간단히 보면 여기 잠자리 보면은 왕잠자리 있죠. 그죠? 일반 잠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고추 잠자리도 있고 잠자리 종류가 아주 많아요. 곤충 책자에 보면 엄청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은 따로 공부를 하고 그렇다. 그 다음 사마귀과는 넓적배 사마귀, 왕사마귀. 이 사마귀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 있잖아. 앞에 잠자리처럼 생겼는데. 그 얘가 토사를 하죠. 실을 내잖아. 거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실을 내. 그게 눈에 들어가죠. 독성이 있어. 잘못하면은 뭐 실명은 아니더라도 실명 비슷하게 시력을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 조심해야 돼. 어디 갔노? 여기지. 그 다음 대벌레. 그 다음 메뚜기. 메뚜기는 여러분들 보면 우리 배 메뚜기는 논에 산청 차원에 가면 지금 메뚜기 잡기 놀이 같은 거 하잖아. 논에. 그게 이거예요. 배 메뚜기. 그 다음 이 풀무치. 이거 초록색 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방앗개비 알죠? 그죠? 길쭉하게 생긴 거. 여치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서구 메뚜기. 그 다음 여치류에 요 보면 방앗개비가 여치라 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조금 분류상으로 다릅니다. 요건 여치, 그 다음에 긴 날개 여치. 그 다음 귀뚜라미는 우리가 주로 이제 배우는 거는 왕귀뚜라미하고 뭐다? 쌍별 귀뚜라미를 배워요. 통상적으로 쌍별 귀뚜라미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서 노린재류는 장구애비, 개아제비, 물자라, 그 다음에 소금쟁이, 이런 애들은 주로 물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거나 이런 애들은 소금쟁이는 물에 이렇게 아주 날씬하게 생겼어. 물에 그냥 물 위에 이렇게 짚고 다녀. 웃기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바다에서 그 운전하는 거 뭐라 그러지? 오토바이 있잖아. 아니, 물 위에서 이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어? 자, 제트스키라 그러지? 제트스키.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얘에서 나온 거예요. 고안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얘는 다리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발이 딱 짚으면 물하고 딱 결합을 해. 안 깔아앉아. 몸이. 그런데 제트스키는 어때요? 보면 배처럼 요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날개가 요렇게 나와 있어. 그게 뭘 유도를 한다? 부력을 유도를 해줘. 그러니까 딱 hợp착돼서 뺑 하고 달리면은 디비지지를, 이 표현이 좀 건데 사투리 말고 뒤집어지지를 안 해. 안 뒤집어져. 그냥 가. 그래가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하다, 뭐 파도가 많이 친다 하면 어때요? 그냥 놔보면 제대로 서는 거야. 그 원리가 여기서는. 그래서 수서곤충에서 또는 비행기는 이제 새 나는 모양 그걸 번떠서 만들었지만 거의 스파이더맨 있죠? 스파이더맨, 배 고르는 스파이더맨 있잖아. 그 여러분들 잘 보면 그 어디서 나왔겠어요? 곤충 중에. 거미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곤충들 잘 봐요. 웃겨. 여기 지금 우리 3층에 있지만은 아파트는 12층, 13층에도 뭐가 올라와 있어요? 곤충들이 와. 어떤 곤충? 거미류, 이런 애들이 올라와요. 그 모기도 12층, 13층까지 갑니다. 그거는 이제 날개가 있으면 날아간다. 그만큼 한다. 딱 밀착을 해. 벽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 곤충들이다.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이런 능력도 있고, 소리 있죠. 곤충이 기분 좋을 때 우는 소리가 있고, 기분 나쁠 때, 배고플 때, 이 다 달라. 또 구애할 때, 다 소리가 달라. 계절별로 다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회사가 있죠. 회사에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신입사원을 그 지원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떤 과를 나왔냐면 농식물학과 나왔어요. 농식물학과인데 주 전공은 뭐냐?
이 곤충 소리 연구하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브레이크하고